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이투스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오늘 2024 수능 해설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진행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땐 엄청나게 어렵거나 특이했던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항들, 유형들의 반복과 조금의 심화만 있을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만 제대로 해왔다면 어렵지 않게 맞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 와중에 꿀팁은 어떤 게 있을지, 달인풀이는 어떤 게 있을지, 관점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지 양지용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6번입니다.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2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라지 x라고 얘기해 주고요. 이산 확률 변수 라지 y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대요. 자, 평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뭘 그려 주셔야 됩니까? 이산 확률 변수 라지 y에 대해서 표를 그려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x가 0 또는 1을 가질 때는 그냥 x 그 잡채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0 또는 1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2로 취급해 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라지 y에 대한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시면 라지 y의 확률을 아래쪽에다 써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라지 x는 자 0과 1일 때는 라지 y는 그대로 x 값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전부 다 2로 때려 박아 버리시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라지 x가 몇일 때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라지 x가 0일 때, 라지 x가 1일 때, 라지 x가 누구일 때? 2, 3, 4인데 여러분들 동전 4개 던지니까 당연히 여기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라지 x가 0이 될 때는 여러분들 뭐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총 동전을 4번 던지는 거니까 4번 중에 4번 중에서 전체 아예 앞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지. 자, 그래서 2분의 1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다 라고 써버리시면 되고요. 자, 이때는 4번 중에 몇 번 나와? 한 번만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써버리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에 대한 값을 써주시게 된다면 자, 16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16분의 몇이 된다? 자, 이 친구들은 4가 되는 거야. 자, 근데 평균 계산할 때 사실은 여기 있는 0이랑 곱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산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더 많으니까 이걸 계산하기 귀찮겠죠. 자, 그래서 16분의 몇이 된다? 합이 1 되셔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끝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expectation of y. 자, y의 기대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16분의 0, 1 곱해주시고 1, 4 곱해주시고 마찬가지로 20이라고 써버리시면 되겠죠. 자, 16분의 몇이 된다? 26이니까 자, 정답은 몇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8분의 13이다. 자, 정답은 2번이라고 들어가는 지금 당장 공부해도 오늘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률 변수 라지 y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 그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배울 점 하나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배울 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있죠. 자, 이산 확률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당연히 표가 있어야지. 자, 요새는 변수 한 개로만 출제하지 않고요. 밑에 쓰여져 있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수를 설정해 주는 문제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3점짜리 뭐 중반 문제잖아요. 꼭 참은 겁니다. 훨씬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20 몇 번입니까? 7번입니다. 자, 이것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 곧바로 풀 수 있어요. 이걸 처음 배운 날에도 충분히 정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5짜리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자, 그때 크기가 49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이 x바라고 얘기해 줄 때 모평균 m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때 이 값을 계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신뢰 구간 부등식 써야 되겠죠. 자, 이때 이론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뭐 기본적인 쌓아 올리는 과정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부등식을 써보도록 하시면 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여기에서 신뢰도 계수를 1.96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바 마이너스 1.96에 자, 아까 얘기했죠. 루트 49입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x바 더하기 1.96 자, 곱하기 7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나왔어. 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자, 우리 아기 천사들 여기에서 요만큼이 이제 몇이다? a가 되는 것이며 얘네들이 5분의 몇이 된다? 6a다. 이렇게 써주고 연립해 주시면 돼. 자, 근데 이만큼의 뭐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차이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시면 자, 오른쪽 거 왼쪽 거 뺐을 때 5분의 1a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만큼 빼주면 x바가 사라지니까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96 곱하기 몇이 된다? 7분의 몇이 된다? 5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재미는 없어요. 자, 근데 이만큼 값이 10 곱하기 되니 자 1.96인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196이라고 써버리시면 자, 몇이라고 써주시면 되니 7분의 1인데 100분의 1이라고 써버리시면 되거든요. 자, 196은 14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14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14 2개 있는 걸 약분해 주는 과정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27, 27,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로 약분이 되었다? 7로 약분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어디 갔니? 5가 여기로 곱해 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27, 27 중에서 여러분들 10 하나 없어지니까 분모에 몇이 남아요? 누가 남아요? 10이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A 값을 계산해 주시면 자, 272 그리고 왼쪽에 분모 5가 넘어왔고 자, 이때 남아있는 거 계산해 줬을 때 분모의 10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없애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없애주시면 A 값은 몇이 된다? 14가 된다. 이렇게 연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누구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X바를 계산하기 위해선 이 둘을 뭐 한번 해볼까요? 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합을 계산해 주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때 이 X바라고 나오시면 됩니다. 되니? 자, 그때 초록색 아이들의 합이 5분의 몇이 된다? 11A라고 써버리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X바라고 말해주는 건 10분의 11 곱하기 A 값입니다. 자, A 값은 14가 되겠죠. 자, 그래서 1.4에 됐지? 얘네들이 1.4니까 1.4 곱하기 11. 자, 그래서 15.4라고 써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됐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부등식만 제대로 알고 있고 합과 차만 진행해 주시면 돌아가는 연산 없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반드시 합차만 계산해 주세요. 쓰잘데기 없이 너무 더러운 계산으로 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게다가 196이라는 건 누구의 제곱이다? 14의 제곱이라는 거 반드시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거 가보자. 자, 완전 쉽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은 그래서 1등급 컷이 되게 높습니다. 자, 학습 포인트, 모평근의 신뢰 구간 부등식은 반드시 암기. 우리나라 말은 2번씩 반복하면 귀여워지거든요. 암기 하면 뭐 좀 귀여워지죠. 말랑말랑 이런 것처럼 암기. 그리고 양끝을 더하고 빼면 신뢰 구간과 표본 평균이 나온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2번 풀지 마시고 한 번만에 정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입니다. 자, 일단 문제가 어때요? 야, 길다. 자, 여기에서 중하위권들이 뇌절되는데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 부분 문제를 좀 제대로 공부했거나 풀어본 친구들은 역시나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1, 2, 3, 4가 있고요. 각 카드를 뽑을 확률은 문제 읽어보시면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여기 공이 많고요. 자, 뭐예요? 상자 B는 우리 뭐예요? 우리 머리다. 비어있다. 자, 그러면 자, 미안합니다. 자, 뭐예요? 두 상자 A, B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반복해 준대요. 아, 여기에 흰 공도 8개 이상, 검은 공도 8개 이상이니까 자,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부족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라는 겁니다. 좀 층을 만들어 놨죠.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건 분석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서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아, 뭐예요? 비보건 추출이 아니라 보건 추출이죠. 보건 추출. 자,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되는 거고요. 이 독립시행을 총 몇 번 반복한대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4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건 추출이 4번 반복되면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4번 반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물어보려면 다 나열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사건 분석 후 나열입니다. 나열. 이 나열이라는 말을 나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았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읽어볼게요. 자, 상자 A에 있는 흰 공 1개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1이면 참 요것부터 읽어볼게요. 확인할 수가 1이면 주머니에서 먼저 뽑았을 때 4분의 1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흰 공 1개를 뽑아서 비어있는 상자 B에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카드를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2 또는 3이면 자, 몇이 되겠나요? 4분의 2겠죠? 2분의 1의 4제곱이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를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확인한 수가 4이면 자, 이때도 4분의 1 되겠죠. 자, 모든 케이스가 하나씩 다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를 비어있던 상자 B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공의 개수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수는 선생님이 1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치면 흰 공 1개, 검은 공 2개니까 얘네들은 2개죠. 자, 이걸 1번 사건, 2번 사건. 맨 마지막에 얘네들은 흰 공 2개, 검은 공 1개니까 공 3개가 넘어가는 거니까 사건의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될 것 같아. 자, 이름 지정 후 뭐 한다? 나열해 주셔야 돼. 자,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걸 내가 매번 이제 판단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자,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이라고 이름을 나눠놨고 각각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었던 거야. 자, 맨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이 시행을 4번 반복한 후에 상자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8일 때까지 끊고 여기까지가 바로 분모죠. 자, 분모는 뭐만 보냐면 B에 들어가 있는 누적된 공의 개수 합이 8인 거니까 분모는 누구만 보세요? 자, 개수만 보세요. 뭐라고요? 개수만 보세요. 자, 그때 분자에 들어가는 상자 B의 뭐예요?
공의 개수가 검은 공의 개수가 1일 확률을 물어봤네. 자, 그러면 검은 공이 1이라는 건 이제 뭘 보셔야 돼? 색도 보셔야 되겠지. 색깔도 보셔야 돼. 자, 그러면 그 와중에 분모도 보셔야 된다. 분자에 대해서는 색깔을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사건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모 생각해 봤을 때 누적된 공의 개수가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8이 되셔야 돼. 자, 그럼 당연히 공의 개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제일 많이 넘어오는 게 3개가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4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3개, 2개, 1개짜리를 섞어서 8개가 되려면 3개가 2번 반복되고, 그럼 공이 6개가 B로 넘어온 거고요. 자, 4번 시행을 해야 되니까 1번 2개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이게 끝이고, 2번 나와 있는 건 끝인데 3번이 하나만 나온 경우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3번이 하나만 나오면 그 다음엔 2 만들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3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요 정도까지 만들어 주시면 여기까지 했을 때 3, 2, 2 몇인가요? 7이죠. 자, 그러면 8개를 만들어 주려면 1번 사건이 나와서 공이 하나만 추가될 수밖에 없어. 일단 집중해야 되는 건 개수예요, 색깔이에요? 개수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 가보도록 하자. 줄어든 거니까 3이 아예 없는 걸로 4번 통해서 8개가 되려면 2만 4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내가 원하던 어떤 케이스였다? 분모였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줬는데, 자, 이때 검은 공의 개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사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색깔 얘기는 많이 안 했었습니다. 자, 문제 읽으면서 이제 색깔 얘기해 보도록 할게. 검은 공은 언제 넣냐면 동그라미 1번에선 흰 공 하나만 넣으니까 검은 공이 안 늘어. 자, 그때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검은 공이 몇 개씩 늘어? 1개씩 늘어나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 2번, 3번에 대해서만 검은 공이 플러스 1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사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고요. 즉, 지금까지는 개수만 분석했었는데 분자 이야기할 땐 뭐도 분석하자? 검은 공의 개수 이야기하자고. 1번에선 여러분들 검은 공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검은 공이 하나씩 느는 거니까 검은 공이 몇 개다? 2개다. 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2번에서는 검은 공이 는다 그랬습니다. 자, 합쳐져서 검은 공이 누적해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자, 3개가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도 검은 공이 몇 개다? 1개씩 늘어나니까 자, 누적해서 검은 공은 4개가 될 겁니다. 관심 없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검은 공 4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흰색은 사건의 이름을 지정해 주면서 전체적인 흰 공 플러스 검은 공의 개수였어. 자, 그런데 8개 맞추고 난 분모 이외에 분자를 볼 때 검은 공을 보니까 2, 3, 4인데 분자에서 원하는 건 뭐였어요? 검은 공의 개수가 2일 확률이니까 여기 있게 되겠네요. 자, 얘네들은 어디에도 들어간다? 분자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적인 정답을 계산해 주게 될 땐 자, 정답 써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케이스가 되겠니?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케이스를 분자에다 올려주시면 정답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 커리큘럼에서도 1번 더하기 2번분의 1번 꼴 또는 1번, 2번, 3번분의 2번 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끼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야, 너도 수학 잘할 수 있어. 진짜 너무 쉽다니까. 문제가 길지만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 확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만큼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분모만 신경 써주시면 1번을 여기다 올려주시면 돼. 자, 이게 4번 나오셔야 되는데 자, 총 1번이 2번, 3번이 2번이에요. 그런데 1번과 3번은 각각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자, 4분의 1 몇 번? 2번. 4분의 1 2번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1, 1, 3, 3이에요. 자, 까먹지 맙시다. 이걸 뭐 해주세요? 자, 우리 곰이 영어로 뭐예요? 곰. 뭐예요? bear. 자, 아이고 아저씨 재밌지? 자, 그러면 여기 나 있는 걸 배열해 주시면 몇이 된다? 4팩에 2팩이다 라고 써주시고 공부할 땐 이렇게 쓰는 거지만 혼자 풀 땐 그냥 몇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2팩까지 써주셔야지. 혼자 풀 땐 6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열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세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은 3, 2, 2, 1이요. 자, 일단 3번 사건과 2번 사건은 전부 다 확률이 몇이다? 4분의 1이고요. 2번 사건만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4분의 1 한 번. 자, 4분의 2가 몇 번? 2번. 자, 4분의 1이 몇 번이다? 한 번이다. 이렇게 나와주시고 자, 이때 1번, 2번, 2번, 3번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도 역시나 뭐 해주셔야 된다? 배열하는 거 까먹지 맙시다. 자, 선생님 배열해 주도록 할게요. 자, 몇이 된다? 4팩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거 세 번째 케이스도 넘어가 주셔야 되겠죠? 세 번째 케이스는 2, 2, 2입니다. 2번 나올 확률은 4분의 몇이라 그랬나요? 2라고 얘기했고요. 자, 전체 4제곱인데 이걸 배열해 주는 건 몇 가지밖에 없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걸 배열하는 건 진짜
요거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1번, 2번, 3번 나왔죠? 자, 이걸 그대로 얹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4팩, 2팩, 2팩. 자, 써주시고요. 자,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에 그 다음에 4분의 1의 제곱이라고 가버리시면 되겠죠. 자, 이걸 다 연산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자, 친구들한테는 연산하라고 알려주시고, 자, 조건방률의 백미는 뭡니까? 자, 뭐예요? 약분이죠. 자, 4의 4제곱을 전부 다 없애버리시면 분자에 들어가는 숫자는 누구만 남아요? 자, 배열해주는 숫자인 6만 남고요. 여기 있는 것도 6이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자, 1번 그대로 썼고요. 자, 그 다음 것도 만들어주시면 일부러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모를 4로 맞춰줬단 말이야. 자, 이 친구들은 4팩은 몇입니까? 24. 2로 나눠주시면 12. 자, 곱하기 여기 있는 친구는 4라고 써버리시면 되겠네요. 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만큼 친구도 몇이 되겠다? 자, 2의 4제곱 되겠죠? 2의 4제곱이면 이번에는 16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주시게 되면 3 되겠고, 자, 3 되겠고 이 친구들은 24. 자, 그리고 8이라고 써버리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분자 들어가는 건 3이 되니까 얘네들은 3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분의 3이니까 자, 보기에서 정답 물어보는 건 몇 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까? 자, 여기 있네요. 4번이라고 써주시면 정답 나오겠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역시나 배울 만한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이건 선생님 자양분 커리큘럼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신 문제가 길고 게임 규칙이 복잡해 보일 뿐인데 사실 이 정도는 따박따박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해석이 안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지금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은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걸 많이 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하겠지만 잘 선택해서 문제 풀어주세요. 자, 배울 만한 점 읽어봅시다. 각 사건의 결과를 아까 얘기했죠. 분모는 개수, 분자는 조금 더 색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건방률에서 분모만 잘 판단하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누구나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29번입니다. 자, 29번은 정말 빈출이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6 이하의 자연수 A, B, C, D죠. 자, 6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 친구들은 6 가지고 얘네들은 1이 되는 거야. 자,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아. 뭘 못 참냐면 선생님이 이건 정리 한번 해줘보도록 할게. 자, 학생들이 중복조합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당히 암기만 해서 그런 겁니다. 자, 중복조합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A, B, C, D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 더해줘서 자, 이렇게만 써보도록 할까? 자, 더해줘서 어이구 6이 된다. 이걸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어디까지다? 1부터라고 써볼까요? 지금 자연수니까 1부터 6까지다. 자, 이걸 만족하는 뭐의 개수다? A, B, C의 개수죠. 자연수예요, 자연수. 자, 이 친구들의 개수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써주시는 게 맞아요? 이 친구들은 몇 H 몇입니까? 3H 3이다 라고 써버리시면 됩니다. 등이 자연수니까. 자, 이렇게까지 썼어. 자, 근데 비슷한 모양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A, B, C. 자, 이 친구들이 1부터 6까지야.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똑같은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은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6H3이에요. 6H3. 알겠니? 자, 3H가 아니라고. 아까는 문자의 종류가 3개밖에 없었죠. 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3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번에 1부터 6까지 즉 6개의 자연수 중에서 3개를 선택해 주는 거니까 6H3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만약에 여기가 뭐였다면 0이었다면 그때 몇이 되는 거야? 4H 몇이 되겠다? 3H4가 된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는 거고. 알겠죠? 이 두 개를 잘 구분해 놓고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시면 문자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자, CD라고 얘기하는 대소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가보시면 얘네들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A, B. 자, 그 다음에 뭐다? C, D. 이걸 만족하는 건데 이게 몇 이하라고요? 6 이하라고. 자, 마찬가지로 몇 이상이라고? 1 이상이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순서상을 찾아주는데 자, 얘네들은 A, B의 대소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머지 구조만 보면 두 번째 구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A, B만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리해 보는 겁니다. 자, 특별한 문자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리해 주시면 A랑 B랑 똑같을 때 이렇게 먼저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A랑 B랑 똑같으면 여러분들 뭘 써주시면 돼요? A랑 B랑 똑같다. 덩어리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C부터 어디까지다? D까지다.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되는 건데 내가 뽑아줘야 되는 자연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자, 6개 중에 몇 개? 3개만 뽑아주면 되는 거란다. 자, 6H3이니까 여러분들 8C3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 IQ 써주시면 됩니다. 56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세 덩어리를 뽑아주는 걸 먼저 계산을 했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것도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A랑 B랑 뭐 할 때? 다를 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A랑 B랑 다를 때인데 A랑 B랑 다르면 케이스가 또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A가 B보다 뭐 할 때? 작을 때가 있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클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1번과 2번, 즉 총 세 가지 케이스를 더해주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한번 구체화해서 내가 알고 있는 구조로 써보도록 하시면 A, B, C, D.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6이고 얘네들은 몇이다? 1이다. 이렇게까지 써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만족하는 개수를 세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이거 필기 한번 잘 해볼게요. 자, 이것도 기본 구조에서 정리해 주려고 하긴 했었지만 지금 해설 강의니까 너무 많이 하지는 않을 거야. 자, 나는 등호가 다 있는 게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A, B, 자, C, D. 발음이 세버렸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등호가 다 있는 이게 기본 구조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걸 세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빼주셔야 됩니까? A랑 B랑 똑같은 경우를 빼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A랑 B랑 똑같고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자, 써보도록 할게요. 1부터 6까지라는 건 그대로 만족을 해요. 자, 근데 자, 이게 세기 쉬운 구조죠. 써보도록 할게. 우리가 암기했던 구조입니다. 암기한 구조. 구조가 제대로 기준을 잡아주고 있어야 돼. 보시면 등호가 다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예제를 통해서 다 암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만큼은 심지어 아까 해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만큼도 역시나 암기한 구조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덩어리가 1부터 6까지에 들어가 있는 대소관계 만족하는 순서쌍이기 때문에 56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몇 H 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면 1부터 6까지 6개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대소만 만족하니까 6H4라고 써버리시면 되겠네요. 자, 6H4 써버리시면 10C 몇이 되겠습니까? 10이니까 9C 4라고 써버릴 수 있게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987 6에다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친구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4321입니다. 자, 이렇게 없애주실 건 다 없애버리시면 이게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직접 다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63 곱하기 2가 되겠지. 자, 그럼 63 곱하기 2니까 120 몇이 된다? 6이 된다. 자, 따라서 이거에서 이걸 빼줘서 몇 가지? 70까지라고 써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자, 29번이잖아요. 그러면 70개 나왔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케이스와 똑같을 테니까 이때도 70개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정답은 이 친구들을 다 더해줬을 때 56, 그 다음 72 두 번 나왔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 주시면 140이니까 선생님 실제 키 196을 써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주관식 29번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본 구조 잘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다 이용해서 뭐 해버렸다? 다 더해버렸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잘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고 3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배울 점 한번 가보자. 배울 점. 뭘 배울 점입니까? 자, 중복조합의 기본 구조 플러스 변형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번입니다. 자, 30번도 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주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0번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정규분포 문제가 4점짜리 문제로 드디어 맨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자, 30번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왔거든요. 자, 수학 선생님들 또는 수학 공부를 조금 많이 했던 친구들은 비슷한 기출문제들이 몇 개 떠오를 겁니다. 자, 이미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이 생소한 2차식만 잘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가보자. 양수 t에 대해서 자, 확률 변수 라지 x가 정규분포 이만큼을 따릅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끊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이 친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최대값을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구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때까지 끊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들의 무슨 값을 물어봤어요? 최대값을 물어봤죠? 최대값. 자,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1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p 라지 x가 5t 이하이다. 자, 이만큼 값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이게 오른쪽에 나 있는 숫자를 0.5로 바꿔버려도 괜찮지. 자, 그러면 0.5라고 얘기하는 숫자는 너무 예쁘다는 숫자야. 그럼 특정 순간의 왼쪽인데 얘네들은 표준화가 필요 없죠. 무지성으로 표준화하지 마시고 자, 주어진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자, 여기 나 있는 평균이 몇이었다? 1짜리였습니다. 지금. 자, 근데 특정 순간의 왼쪽 면적이 0.5 이상이 되려면 자, 이 5t라고 얘기하는 값이 평균 1보다 오른쪽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만족해 주셔야 여기 들어가 있는 누구가 이 면적이 뭐야? 0.5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결과는 t의 값은 몇 이상이다? 5분의 1 이상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세팅 과정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선생님 동그라미 2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어진 양수 t에 대해서 5분의 1 이상인 양수 t에 대해서 이 친구들의 넓이의 값을 진짜 계산해야 돼. 최대값이고 뭐고 간에 일단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표준화 시켜줘야 돼. 자, probability of 자 몇째야? t제곱 빼기 t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라지 x가 자 t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t 플러스 1입니다. 자, 이 값을 내가 표준화를 해야 된다고. 선생님 아까는 왜 표준화 안 했어요? 이 값이 뭐 했으니까? 예뻤으니까. 자, 하지만 이번에는 이 값을 내가 직접 표를 이용해서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준 편차가 t짜리였고요. 평균은 1이었으니까 자, 이만큼에서 평균 빼주시고 t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t 빼기 1 라지 z 1만큼 빼버리시고 이렇게까지 t로 나눠주시면 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최대값이니까 이제야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즉 평균이 0인 곡선을 그려서 넓이의 최대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인지하고 계세요? 자, 몇 칸짜리다? 2칸짜리 쓰세요. 2칸짜리. 2칸짜리 넓이입니다. 선생님, 2칸짜리 넓이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황인 거지. 자, 이상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까? 자, 가운데 평균이 지금 내가 그린 게 z야. 여기 나 있는 게 0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내가 원하는 게 딱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2칸이 되셔야 가운데에 쏠려 있어야 얘네들이 최대가 되는 거야. 이때가 최대야. 괜찮니?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되려면 t가 사실은 몇일 때인 거야? t가? 지금 누구부터 누구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t가 0일 때예요. 공부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t가 5분의 1 이상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가운데 평균이 0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자, 하지만 t값이 5분의 1이 되고 그 오른쪽부터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t 빼기 1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여기서 있고 t 플러스 1이 여기 있고 즉 좌우 대칭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t값이 5분의 1 정도 가주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값이 5분의 1 이상이니까 이렇게 나눠줘서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상적인 건 안 돼서 5분의 1일 때가 되겠고요. 이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최대값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t가 5분의 1이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5분의 4 되겠죠. 자, 마이너스 0.8 써주시고요. 자, 이 친구들은 5분의 6입니다. 자, 5분의 6이니까 1.2라고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 나와 있는 값을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0.8부터 0까지는 문제에서 0.8까지 면적이니까 0.288이 되겠고요. 자, 플러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1.2까지에 대한 면적은 몇 초로 계산하래? 0.385로 계산해 달랍니다. 자, 이걸 K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이 K 값을 문제에서 1000배 해달라고 얘기했네. 자, 따라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1000배를 먼저 하고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자리에 더해줬더니 이렇게 되겠고요. 자, 673이다 라고 써주시면 이게 최종적인 확률과 통계, 찍기 좀 어려운 답이었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사실 이게 다 근사값이라서 요새는 주관식에서 잘 안 내는데 그냥 무릅쓰고 잘 내버린 것 같아요. 자, 정답 673 써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선생님 커리큘럼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되게 비슷하게 풀어줬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자양분이나 필살기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정답을 다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울 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날게요. 구간 확률의 최대값은 구간의 평균 기준 좌우 대칭일 텐데 그게 안 되라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양지용 선생님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본 강의에서 만나면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얘기 이어가도록 합시다. 안녕!